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네요. 날씨가 많이 찹니다. 저는 지금 방송하는 곳이 여의도 근처인데요. 서울은 좀 약간 날씨가 좀 차더라고요. 지방은 어제 제가 광주를 갔다 왔는데 광주도 오후 되니까 눈이 오면서 아마 오늘 좀 기온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강의에 앞서서요. 강의와 사실 연결되는 내용인데 한마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시대와 과감한 결별을 하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석이 분명하게 가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지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나마 지금 현재 겪는 고통 속에서 얻는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의 문헌 하나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라의 운수가 길고 짧은 것은 민생의 괴롭고 즐거움에 달려있고 민생의 괴롭고 즐거움은 전제예요. 전제라는 게 토지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제의 고름과 그렇지 못한 데 달려 있습니다. 역대 선왕께서 백성에게 수치하는 것은 10분의 1에 그쳤는데 지금 사과에서 백성들에게 치하는 것은 10배, 1000배나 됩니다. 토지는 백성을 기르는 것인데 도리어 백성을 해치니 어찌 슬프지 않습니까? 지금 도성 안팎의 창고가 일시에 모두 비어서 나랏일에 필요한 비용이나 나올 것이 없는데 변방의 근심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나랏일을 맡은 자가 아니면 토지를 주지 말 것이며 죽을 때까지 사사로이 주고받고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 규정과 제한 규정을 세워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나라의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인생을 윤택하게 하여 조정신하를 우대하고 군사를 넉넉하게 길러주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해지며 예의가 일어나고 염치가 행해지며 인륜이 밝아지고 소송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요. 1388년이요. 고려 왕조가 풍전 등하에 놓여 있었던 1388년이요. 88년에 조준이 상소문을 올린 전제개혁과 관련 여러분들 국사책에서 아마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전제개혁 상소문 중에 1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상소문에서도 보듯이요. 역사는 백성이 공공해지면 국가가 쇠약해지고 끝내 시대가 교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민생이 붕괴되면은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요. 역사를 통해 한 시대가 막을 내릴 때 목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회 엘리트들이 변화에 대해 거부와 저항을 넘어 심지어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반동 현상을 드러냅니다. 공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사적 목적과 사익 추구에 사용하여 사회 구성원의 원성을 사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국민과 사회가 부여한 공적 권한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권위는 붕괴하고 권위의 재구성은 불가피해집니다.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하는 검찰. 마찬가지로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고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동료라는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하는 판사. 그리고 나라 돈을 자기들 돈인장 치고 흔드는 기재부 관료 등을 역사는 훗날 시대 변화에 저항한 21세기 탐관오리라고 기술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판사와 검사와 관료는 공복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1인당 GDP가 G7에 진입한 국가, 소프트 파워 세계 2위인 문화 강국에서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재판 지휘와 권한 남용, 재판 거래 등을 하는 판검사를 파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민생을 도탄에 몰아넣는 기재부 관료를 선출 권력이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G7 이상에 걸맞도록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강의에서 한국판 양적 완화를 듣고 어떤 분이 당신의 주장은 포스트 케인지언이나 현대 화폐 이론이 아니냐 하십니다. 아마 이런 것은 경제학을 접하지 않으신 분은 처음 듣는 용어일 텐데요. 그런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포스트 케인지언이나 현대 화폐 이론 등에 관심도 없고 이 이론들이 현대 경제 현상이나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부 대상은 보통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 그 자체입니다. 수입한 지식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교재, 우리가 흔히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교재는 진짜 교재가 아니라 참고 도서에 불과하다. 진짜 교재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여러분이 참고하는 책 속에 나온 지식은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삶의 현장이 해석될 때 그 이론과 개념은 수용하고 맞지 않으면 그 이론과 개념은 주저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아무리 멋진 옷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내 몸에 옷을 맞추어야지 옷에 내 몸을 맞출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효대사가 진리는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때가 661년입니다. 답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있습니다. 산업문명을 선도한 국가들의 시대가 막을 내려가고 있는 현 국면은 창조적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문명을 선도했던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더 이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시대는 우리 힘으로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촛불 시민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걸로 제 오늘 멘트는 마치고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 신간에 저는 다음 민주정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즉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했었던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집필했는데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백은 경제연구소를 많은 분들이 최근에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백은 경제연구소에 가입하셔 가지고 경제 지식을 무장을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정치 리더십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연구소도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